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었으면 할 때 우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이야기 좀 들어줄래? 이야기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같은 정보를 더 알기 쉽게 전해주기도 하고요. 상대방을 꽉 붙들어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죠. 그 멋진 힘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가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어떻게 자랐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이루고 싶은 일은 무엇이고, 무엇을 해내고 싶은지,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당신의 이야기가 궁금한 DJ, 저는 한디입니다. 오늘 6번째 사연 또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처럼 사연 대신 자소서가 들어있네요.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빨간 펜을 꺼내들고 소중한 자소서를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자분들이 지원 동기 다음으로 참 작성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입사 후 포부입니다. 입사를 해봤어야 뭘 알지, 그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정말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래서 사례를 하나 볼게요. 이 자소서 역시 제가 여러분들께서 자주 실수하시는 사례를 재가공하였습니다. 입사 후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잘하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목표이고요. 다방면으로 이러이러한 방면에서 능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10년 이후에는 이 직무에 신규 사원들을 제가 직접 지원자를 선별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싶습니다. 라고 적어주셨어요. 이 정도가 많은 지원자분들이 쓰시는 평균 수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아쉬운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직무에 대한 진정성을 좀 더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직무의 진심이야. 그렇다면 이 입사 후에도 이 직무에 대한 진심을 이렇게 드러내겠어. 라고 하는 본인의 의지가 담겨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두 번째, 너무 좋은 말, 당연한 이야기를 써서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업무를 잘하겠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의 이름을 다 외워서 빠르게 적응하겠습니다. 선배들 따라 많이 배우겠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에 질문을 계속 과감히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쓰시는데요. 그건 평가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래야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임팩트가 조금 떨어져요. 그냥 학생 같다 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이건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입사 후 포부는 직무에 대한 나의 전문성, 이거를 어떻게 키워나가겠다라는 위주로 쓰셔야 돼요. 혹은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이 세부 분야를 더 어필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실제로 어떤 내용의 입사 후 포부가 좋을까? 한번 제가 예시를 드려봐 드릴게요. 이 직무는 빠른 환경과 트렌드에 적응하고 새로운 흐름을 리딩하는 게 정말 중요한 직무예요. 입사 초기에는 제가 고객이 실제 어떻게 느끼고 어떻게 공간 경험을 하는지를 조사를 해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5년 후에는 새로운 어떤 콜라보 아이디어를 내서 국내외 브랜드와 협업하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시점에는 조금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고객이 진정 원하는 방향이라면 과감하게 콜라보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 직무는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입사 초기엔 이런 걸 하고요. 5년 뒤에는 이런 걸 해서 저는 더 성장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본인의 직무에 대해서 열정을 계속 보여주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저는 정말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전에 여러분 어떻게 썼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이런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자 하고 그래서 이 직무 관련해서 야간이라도 석박사 과정을 밟아서 이론과 실제를 연결하는 시도를 계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계속 발전하는 이쪽 분야의 직무 전문가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 참고하세요. 그 외에 입사 후 포부를 작성을 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하는 게 몇 가지 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1년, 2년, 3년 이렇게 디테일하게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디테일하게 쓰시면 우리 지원자도 힘들고 이 회사의 방향성과 맞지 않는 내용들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건 우리 회사랑 상관없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는 안 주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딱 내 관심을 드러내는 수준으로 기술을 하시고 더 자세한 건 면접에 가서 대응을 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지원하는 회사, 그 사업과 전략에 대해서 여러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어학 쪽에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본인의 강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실수를 종종 하시는데요. 어학 역량을 무기로 바로 나는 어디에 주재원을 나가겠다. 어디 쪽에 해외 사업을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입사 후 포부에 적어주시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때는 정말 그 회사가 그쪽 지역에 사업을 하고 있나를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외부인으로서 당연히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기 어렵다는 거는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쪽 사업을 접고 있는데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네? 라고 하는 인상을 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절대 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혹은 현재 사업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그 지역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먼저 어필을 하는 내용이 먼저 들어가야겠죠. 하지만 그러기에는 우리 입사 후 포부를 쓰는 그 란이 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처음부터 다른 방향으로 작성하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다음 자소서 항목. 많은 회사들의 공통적인 자소서 항목이 바로 직무 경험인데요. 이건 면접 때에도 특히나 중복돼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쓰실 때부터 유의를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쓰신 내용을 중심으로 면접 때에 더욱 구체적으로 직무 관점으로 더 물어보기 때문인데요. 바로 예시를 하나 보겠습니다. 저는 어디에서 약 6개월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중년 여성층 사이에서 정말 인기가 많았던 이런 크림이 있었는데 이 크림을 저는 적극적으로 판매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계속 대표를 설득을 해서 프로모션 지원을 받아서 매출을 크게 높였습니다. 라고 적어주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죠, 여러분? 네, 무난합니다.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을 높이고자 하는 생각을 했다라는 것. 이것 자체에서도 분명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두 갈식으로 성과 그리고 내가 한 액션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많으면 수천 개의 지원서를 이제 검토를 해야 하는 회사에서 이렇게 미괄식의 형태의 스토리텔링은 평가하는 데 피로감을 많이 줍니다. 피로감이 느껴지면 이 내용의 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두 갈식으로 써주시고 그것도 성과를 제일 앞에 배치해서 관심을 싹 한번 모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지를 서술을 해주시는 흐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바꾸면 좀 좋을까? 한번 제가 좀 바꿔봤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저는 여기에서 6개월간 판매 아르바이트를 통해 전년 동기간 대비 이 제품의 매출을 10%를 증가시켰습니다. 이 제품은 최근 중년층을 타깃으로 유명세를 탔는데요. 유독 제가 근무하는 점포에서만 판매가 저조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신분이었지만 다른 점포 대비해서 매출 성장세가 좋지 않은 이 품목에 대한 도전의식이 생겼습니다.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타 점포 대비해서 이 상권은 10대, 20대 고객층이 많아서 프로모션의 컨셉을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점장님 혹은 해당 업체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면 부모님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아이템으로 어필해야 된다. 플러스 사은품으로는 10대, 20대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제안을 했고 결과적으로 매출 10%를 올렸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먼저 성과,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매출 10%를 증가시켰다. 그때 상황은 이 크림이 우리 점포에서 매출이 잘 안 나왔어. 매출이 저조했던 이유를 내가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였어. 그래서 나는 점장님과 파트너 사이에 이렇게 제안하는 액션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잘 됐어. 매출이 올랐어. 라고 하는 흐름입니다.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오죠? 훨씬 평가자가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음으로 직무 경험이 여러 개인 분들이 좀 자주 보이는 실수를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20년에 이 기업의 재무계획 수립 과정에서 분석 보조 업무를 맡았습니다. 저는 이러저러한 것을 반영을 해서 경제지표의 분석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19년에는 어디에서 주관하는 인구조사에 참여해서 이런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를 조사를 해서 엑셀로 취합 그리고 구조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지원자분이 경험했던 바를 여러 개 좀 적어주셨어요. 이분은 여러 경험을 한 번에 좀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이렇게 첫 번째 이런 경험, 두 번째 이런 경험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신 것 같아요.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정말 축복받은 일이죠. 그런데 이걸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잘 쓰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다라는 사실만 기재를 하시면 마치 뭐와 같냐면 나는 마트에 가서 과자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결제도 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본인이 지원하는 회사와 그 직무에 맞게 이 경험의 의미를 전달을 하셔야죠. 그래서 뭘 알았는데, 그래서 뭘 습득했는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내용을 재정리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직무 경험에서 쓰는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볼까요? 첫 번째 그 사례만 제가 좀 고쳐봤는데 저는 현안 정책 동향 분석을 통해 20년 재무계획 수립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뭘 했냐면요. 국내에 있는 소비 심리 변화와 정부의 경제정책 동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이것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결과 소비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변수 중에서 이것과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고 이 경험을 통해서 지금 제가 지원한 이 회사에 적용해서 상품 전략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사회 경제적 동향을 분석했다라고 하는 그 팩트가
그 동향 분석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파악했고 이것을 내가 지금 지원한 회사에도 적용해서 개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는 전개로 변했죠. 내가 했던 핵심 업무만 보여주고요. 여기서 내가 느꼈던, 내가 깨달았던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그게 이 회사, 이 직무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방식. 이것이 되게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오늘의 팁은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입사 후 포부는 좋은 말 대신에 어떻게 커리어를 발전시키고 싶다는 성장의 관점에서 작성할 것. 직무 경험은 성과, 문제된 상황에 대한 내 액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사이트를 넣어서 작성할 것. 여러분, 또 찾아왔습니다. 취업 OX 알려줘요 한디 시간인데요. 지난번에 제가 좀 말씀드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질문들이 여러 개 올라왔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면접날 본의 아니게 늦으면 감점되나요? 네. 이거는 여러분, 오인 것 같아요. 이게 사전에 모이는 시간에 늦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회사마다 정책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원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해서 시간 미준수를 용인하지 않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우리 수능 날에 지각하면 문 안 열어주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해요. 그렇지만 그 회사의 입장을 일단 차치를 하고 차분하게 인사팀에 전화를 해서 사전에 상황을 설명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트라이는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 회사의 정책을 모르니까. 회사 입장에서도 최대한 좋은 인재들을 풀로 두고 평가를 하는 것을 희망을 하기 때문에 배려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트라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면접날 참석을 못했거나 안 했을 경우 나중에 재지원을 하면은 불이익이 있나요? 여러분 이건 X예요. 네, 아닙니다. 네. 이 고민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도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이 올라옵니다. 요새는 상시 채용이 많아서 부득이하게 일정이 겹치는 경우가 왕왕 발생을 합니다. 어떤 회사들은 일부러 일정을 경쟁사의 일정과 겹치게 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막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례는 전혀 아니고요. 대신에 모든 채용 과정에서의 내 모습은 전부 나의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불참을 미리 알려주시면 저희들도 너무 감사해요. 이 외에도 여러분 많은 질문을 주셨고 그리고 다양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응원의 댓글 정말 많아요. 이거 보면서 힘내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하고 싶은 감상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주시고 꼭 잊지 않고 제가 답해 드릴게요. 다음 시간에는 다시 여러분의 다른 고민을 해결하러 찾아올게요. 고민 들어주는 언니 한디의 취업이 보이는 라디오 취보라. 지금까지 한디였고요. 취보라 친구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